안녕하세요. 평택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불황기에 살아남는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호황기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불황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불황기에 이거 해라 해라 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불황기에 우리가 살아남는 시리즈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는 그럼 안 팔리는 것을 어떻게 파느냐? 그 방법으로 정부에다 팔자. 안 팔리는 부동산을 정부에 팔자. 그러면 정부에 어떻게 파느냐? 그 중에서 LH공사, 한국토지공사죠.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공기업이죠. 여기다 파는 방법이 있어 진짜 중요한 이 꿀팁을 우리 평택 지제역 방송국 회원분들한테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5가지인데 첫 번째, 정부에서 꾸준히 빌라를 사고 있다. 빌라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는 매입 절차, 임대 절차, 입주 자격, 임대 조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오늘은 매입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매입 절차 중 토지공사가 빌라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2년 기존 주택 매입이 신축 매입, 약정 사업 매입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번째로는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해드렸던 실전 사례로 토지공사에 다세대 매입 의뢰를 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 결론은 정부 시책에 맞게끔 빌라를 짓자. 그리고 빌라를 신축에 맞게 지어져 있는 빌라를 사서 팔자입니다. 결론은 정부에서 어떤 요건에 대한 빌라를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집을 팔 때, 리모델링을 할 때 기준에 맞게끔 해서 정부에 팔자는 얘기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도 정부 상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정부 상대로 해서 돈을 벌자. 그것이 오늘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설명해 드릴 요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정부에서 꾸준히 빌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기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매입하는 부동산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럼 L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LH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중 서울도시공사 쪽에 인천도시공사에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년 LH공사는 주택을 매입하여 LH공사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서민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2번. 토지공사에서 빌라를 매입하는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지식과 정보를 숨기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는 부동산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도 오픈을 해서 알려드리고자 PPT를 준비했습니다. 절차를 보면 네이버에 LH 청약센터를 검색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 아래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LH 청약센터의 분양 임대 정보 빨간색을 누르면 우측이 나오고 우측에 매입 임대를 누르시면 주택 매입 임대 분양 가이드가 나오는데 기존 주택 매입, 기존 주택이 있고 신설로 짓는 매입 임대가 나옵니다.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읽어보시고 중요 핵심 내용만 발췌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자료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LH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가 2022년 제4회에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보는 부지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부지런히 내용을 살펴보고 불황기에 어떤 것이 핵심이고
어떤 게 돈이 되느냐, 이런 걸 미리 알아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 사업을 소개하고 20여 년 된 주택 매입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LH공사는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고 전세형이 있습니다. 건설형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매입형은 완공되어 있는 것을 사서 주는 거죠. 다음으로 전세형은 말 그대로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형태는 매입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입형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기존 주택 등 매입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명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장점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 후팔로를 부담 없이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매입 실적이 나옵니다. 17년부터 했는데 지금 8만 세대, 1만 세대, 2만 세대, 작년에 2만 8,170세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2만 8천 세대 많은 거죠. 올해도 2만 8천 세대를 매입합니다. 여러분도 건물을 져서 2만 8,170세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을 져서 2만 8,170세대에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건물이 지어지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의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있고 LH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정부에 속하죠. 국토교통부면 국가에서 하는 거고 LH는 공기업 정부가 100% 투자한 공기업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은 평택시, 서울은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구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 수립하고 신청하고 관리하고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031-664-27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주택 매입 방향은 기존 주택을 매입은 축소하고 신축 매입 약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는 데에서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 구조를 반영할 수 있고 신축 주택 재고 증거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 약정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는 늘 강조하였지만 소비자가 누구냐, 니즈가 누구냐? 입주자입니다. 건축주가 선호하는 설계가 아니라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가 꿀팁이죠. 여러분 땅을 살 때 내 성향에 맞추어 사는 게 아니라 입주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구조도 내 성향에 맞춰 주방을 넓게 한다. 거실을 넓게 한다. 이런 구조보다 입주자가 선호하고 요즘 트렌드는 주방을 넓게 하는 게 아닌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밀키트를 사서 하는 식사 방식이라 주방을 축소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걸 잘 받아들여 설계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간 매입 약정 사업 안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은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 민간 매입 약정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을 보면 순서가 매입 약정 사업을 소개하고 매입 대상 주택 및 주택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택이 선정을 됐을 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뭐냐, 다섯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LH공사에서 사업 설명한 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 안내를 해준 책자를 안내해 드리는 중요한 꿀팁입니다. 매입 약정 사업을 소개합니다.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란 품질 좋은 매입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게 하게끔 하고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건설 경기도 살고 서민들 직장도 생기고 또 서민들은 싼 가격에 집을 사고 민간 사업자는 또 주택을 잘 져서 이익을 챙취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에 동참을 하자는 얘기죠. 막연하게 한 지역에서 건축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좋은 땅을 미리 확보하고 그걸 정부에다 팔고
거기에 맞는 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리고 파는 거죠. 정부에다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입 배경은 수요 맞춤입니다. 수요 맞춤, 평택 지제역 방송국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니즈, 수요 맞춤, 이게 니즈죠. 수요 맞춤 내에 맞추지 말고 정부에 맞추고 임차인에게 맞추자는 거죠. 기대 효과는 건축 후 팔로 걱정과 건축 중 자금 조달 부담이 해결되는 거죠. 자금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금입니다. 자금이 해결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 시책은 앞으로 80%를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80%를 매입 약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약정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 주택 매입은 다음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약정입니다. 절차는 LH 공사 매입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매입에 신청 접수를 하고 그 후 접수를 하면 접수할 때 어떤 땅이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 땅을 내가 사겠다 신청을 하면 LH에서 감정평가하고 선정을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를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수표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입 약정을 하고 LH에서 돈이 어느 정도 수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을 합니다. 건설한 다음에 파는 거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약정 속에가 핵심입니다. 공고하고 접수하고 심의하고 당첨자 발표가 되면 짓고 LH 공사가 파는 겁니다. 다음은 매입 사업 개요 설명이 우측에 나와 있고 주택 대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호별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이 아파트로 했을 때는 35평형 옛날형으로 요즘에 88제곱미터 호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 및 공동, 다가구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고 다가구도 됩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바닥 난방, 취사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죠. 여러분 다가구도 됩니다. 다세대도 되니까 다가구 지을 때 정부에 팔게끔 짓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안 팔더라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참 실용성 있는 설계고 실용성 있게 짓게끔 돼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기준은 10년 이내 주택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10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전체를 매입으로 일부 매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실태 조사를 보면 교통 접근성, 학교 접근성, 편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지 제역방송국에서 늘 강조하던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 몰세권이 점수가 높습니다. 교통이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학교가 500m에 있어야 되고 반경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 병원이나 학원, 편의점이든 여러 가지가 많으면 점수를 높게 준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땅을 사라는 얘기죠. 여러분,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광, 주차 편의성, 다음으로 공가율, 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야 합니다. 채광이 잘 들어와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주차가 편해야 하고 새가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이런 걸 저희가 선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 접근성 및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명심하십시오.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 유치원의 접근성이 좋아야 정부에서 사는 거죠. 내가 집을 사더라도 이 조건에 맞는 게 좋다는 얘기죠. 청년 기숙사도 마찬가지이죠. 청년 기숙사 위에는 일반, 신혼, 다자녀들이 원하는 니즈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철, 다음에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매입 우수 사례 주택의 특징은 설계가 단순하게 한 엘리베이터가 세 가구로 돼 있습니다. 세 가구로 돼 있고 이런 전경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토지공사에서 우수하다는 걸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신축 매입 약정 기준입니다. 주차 계획, 주차가 중요하죠. 주차는 자주식 주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기계식은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자주식으로 건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식은 기계를 통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차가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세부 설계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9가지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건축계획 기준이 땅을 샀을 때 세부 설계사항 기준을 설계 사무실에다 주는 게 좋습니다. 땅을 사서 LH공사에 팔려고 하니까 세부 설계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하시면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줍니다.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건 생략하고 설계 사무실에다 맡기고 아니면 땅을 샀을 때 저희 전문가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설계 쪽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준은 총 사업비가 토지의 50억 정도, 공사비 30억 정도에 80억 정도를 정부에서 대주는 겁니다. 투입 금액은 허그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프로테지를 해준 겁니다. 이건 캐시플로그,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토지나 공사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LH공사에 제출할 때는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옆에 보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해줍니다. 토지세, 토지 파는 사람도 10%의 양도세 감면을 해주니까 내가 이 땅을 사서 LH공사에 팔려고 그런다고 하면 파는 사람도 좋죠. 양도세 10% 감면을 해주니까 이거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매입약정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이런 내용이고 상세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잘 해놨습니다. 설계를 구체화해서 올려라, 방 구조까지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할 때 구체화된 설계 도면을 올려라. 그림처럼 올려야 되지 모호한 거는 싫다는 얘기죠. 그림처럼 해서 올려야지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그림은 환기, 채광이 불량한데 설계의 기본 구도가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는 구조가 좋은데 그림의 설계를 보면 구조가 막혀 있어 공기가 밖으로 안 통하고 폐쇄적으로 되어 있죠. 설계를 할 때는 먼저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론 건축사는 아니지만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 사무실에 바람이 통하게끔 설계를 해달라, 맞바람 구조로 설계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래 그림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LH공사에서 지적한 이런 건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설계할 때도 막힌 구조로 설계를 뜨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동영상은 정부에 팔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축물을 지을 때와 설계할 때에도 좋은 꿀팁입니다. 복도에 공용부로 세대 창호를 개방을 지향하고 옛날 복도식 아파트를 보면 창호가 나와 있죠. 사람이 다니면서 복도는 막혀 있어야 되지 사생활 보호에서 창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2022년 신축 매입약정 사업 매입 기준 설계 지적 사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한쪽 쏠림으로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는 중앙에서 각 호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 배치가 좋습니다. 설계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가운데에 둬서 형평성 있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주차를 중요시합니다. 자주 주차를 선호하고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계를 할 때도 공용 부분에 대한 설계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편한 자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상 주차장을 만들죠. 다음은 주차장 내 보행 동선을 확보하자. 주차장에 보행 동선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 동선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램프 안전 확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차량 교행을 위한 램프 폭 미확보로 안 좋은 사례입니다. 자주 주차를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량 램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차량을 주차할 때 위치가 좋지 않아 자주 주차하기가 위험합니다. 이런 설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은 설계를 할 때 동일층 내 생활 패턴이 원룸이면 똑같은 원룸이어야 되는데 어떤 건 원룸, 어떤 건 쓰리룸, 혼합돼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생활 패턴이 서로 다른 공급 계층을 동일층에 배치하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개는 원룸인데 그 옆은 쓰리룸이 있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동일층을 같이 원룸을 하든지 같이 투룸을 하든지 같이 쓰리룸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AD와 PD 계획을 잘하란 얘기죠. AD는 공기 에어 닥터, 공기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방에서 공기가 나와서 쭉 천정까지 하늘에 바로 갈 수 있는 공간을 잘하자는 얘기고 PD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닥터로 해서 파이프가 1층 벽에다 하지 말고 한 타입 닥터로 만들어서 그냥 쭉 올라와서 천정에 하면 편하잖아요. 외부에서도 아름답고 보통 공사할 때 이런 설계를 잘못해서 AD, PD를 안 하고 외부에 보일러가 뚫려 있고 가스가 지나가고 건물이 전부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같이 짓는 것은 이런 거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AD, PD를 놓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가스 라인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게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파크 빌리지라는 거를 몇 동을 졌는데 보시면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특히 파크 빌리지 103동을 보면은 AD, PD 구축을 잘해서 외부에 도시가스도 없고 전혀 없어요.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매입 의뢰를 평택지제역 부동산에서 받아서 해준 실전 사례입니다. 평택지제역 부동산에서 CT 대표 공인중개사랑 합동으로 연합해서 매입 의뢰를 토지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도 신청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우측에 보면은 주택에 대한 월세가 얼마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28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청년계약서 이런 걸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부동산에서 우리가 건축하는 회사한테 위임을 했다는 내용이고 각서를 제출하는 거죠. 부동산도 위임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불황기의 부동산으로 살아남는 꿀팁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보았는데 첫 번째, 정부에 팔자는 얘기인데 정부 시책에 맞게 땅도 잘 싸고 설계도 잘해서 팔자는 꿀팁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설계도 나한테 맞춰 하지 말고 정부 설계 기준을 참조하자. 그래서 설계 기준을 나름대로 알려드렸어요. 거기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니즈가 역세권이랑 학세권이더라. 역세권 학세권이더라. 지하철에서 가깝고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정답은 역세권이 정답이다. 그런데 저는 기존 역세권은 땅값이 올라 있으니 향후 생길 역세권을 주목을 하자. 땅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후년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거기다 땅을 사서 져서 정부에다 팔자. 어떻게 파느냐? 그 기준에 맞게끔 하자.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고객 니즈는 내가 아니다. 건축주가 아니고 정부 LH 공사 거주할 임차인에 대한 것을 명심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하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황기에 돈을 버는 것이다. 지혜롭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함께해서 불황기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하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이거를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좋은 꿀팁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황기 속에서도 투자 방식을 잘 연구하고 꿀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에 부탁하고자 하는 방송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평택지제역 방송국이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